2026년 실로암 점자교육원 운영사업 발표를 맡은 전업팀 곽정아입니다. 이틀 동안 많은 사업 이야기를 들으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사업 소개에 앞서 점자 이야기로 잠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한글점자 반포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의미 있는 해를 맞아 점자의 시작과 함께 점자 교육의 출발점도 함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박두성 선생님은 점자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 교육, 그리고 점자 교재 제작, 그리고 우편으로 했던 통신 교육까지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실로암의 점자 교육을 정리하다 보니 그 방향과 고민이 박두성 선생님의 점자 교육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은 그동안 수준별 점자교육, 참여 형식별 점자교육, 또 대상별 점자교육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점자교육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글점자 기초교재를 비롯해 외국어, 음악, 촉각 점자 교재까지 개발하며 점자교육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1, 2년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 바오키 국장님이 점자를 찍던 시절부터, 그리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2002년 기사거든요. 또 마지막에 이렇게 미소년 같이 계신 분이 유현서 팀장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유현서 팀장님이 미소년 같은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차 점자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또 보다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점자교육 실시체계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점자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25년 작년이죠. 우리 기관은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단 3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된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점자교육원 지정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점자교육 실적, 또 전문교육 강사진, 그리고 시설과 장비 구축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 지정이 어떤 새로운 과제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정말 여러 팀과 또 많은 분들이 묵묵히 쌓아온 노력이 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인 감동이 있는 좀 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렇게 시작된 실로암 점자교육원의 2026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점자교육 교재 개발입니다. 한글점자 기초교재 초점 맞추기는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인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한 개정판을 제작했고요. 저희 1월에 또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스텝 2 교재를 통해서 기초 이후 학습의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악전형팀에서는 최신 규정을 반영한 음악점자 길잡이 개정판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자교육 운영입니다. 학습자의 수준과 목적에 맞춘 단계별 점자교육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점자의 저명을 처음 익히는 기초부터 또 읽기와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테마별 점자교육, 또 교정사 양성 훈련에 이르기까지 학습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단계의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시각장애인 학습자와 또 대면 교육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해 온라인 우리 플랫폼의 브레일 아카데미의 강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2025년에 브레일 아카데미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자격증 준비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중점으로 업로드할 계획이니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www.brailleacademy.org에 들어오셔서 브레일 아카데미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교육의 마지막으로 인식개선팀에서는 학생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또 체험형 프로그램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글점자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점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점자인의 10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점자를 설명으로 듣는 글자가 아닌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언어로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자를 직접 읽고 해독도 해보고 또 일상 속 점자들을 발견하는 체험을 하면서 점자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시각장애인에게 정보에 접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좀 비슷해 보일 수 있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번 행사는 점자를 배우는 어떤 교육의 장을 넘어서 다음 세대에게 점자의 가치를 전하는 100주년의 출발점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된 3개 기관이 함께 협력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점자교육원의 사업 이해, 또 점자교육 운영 사례, 또 교구, 교재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점자교육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장으로 꾸미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연결하고 점자교육의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6년 실럼 점자교육원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좀 들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점자교육원은 어느 한 팀만의 실적이 아니라 실로암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사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자료를 제공하는 일은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점자 선거 공부를 아주 열심히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네,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겁을 많이 주셨던데 온 기간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서문화팀 여서원입니다. 저희 팀 이번 발표 제목은 쉐어링 라이브러리 2026 소통과 공유로 완성되는 통합 독서 생태계 만들기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차례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팀의 지난 2025년도의 성과 중 하나인 수상 소식 먼저 공유드리고 이어서 2026년의 비전 및 전략 그리고 실럼 이도서관 아이프리, 말픽,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해 심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지난 2025년 12월 3일 제18회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아이디어의 우수사례 공모 시상에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저희는 실로암 점자도서관의 이름으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실로암 이도서관 아이프리가 AI 추천, 독후활동 중심 개편, 통합 독서 서비스 운영이 장벽 없는 접근을 실제로 구현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은 연결을 더 강화하고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문화팀의 2026년 비전은 쉐어링 라이브러리입니다. 장애와 비장애 모두가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조금 작긴 한데요. 쉐어링 라이브러리의 구조를 도식화한 모습입니다. 2026년 저희의 팀 가치는 소통과 공유입니다. 쉐어링 라이브러리는 이 세 축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마이픽에서 제작된 도서가 아이프리에서 이용되고 이용자의 피드백이 다시 제작 프로세스에 반영됩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아이프리의 독서 콘텐츠와 연결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결과는 아이프리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에 이용자들에게 공유됩니다. 즉, 제작, 이용, 공유가 순환하도록 설계된 게 바로 쉐어링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처럼 저희 쉐어링 라이브러리는 각 파트가 소통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여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서관 모델을 구축 및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쉐어링 라이브러리에 따른 핵심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로암 이도서관 아이프리 운영에서는 참여형 독서 플랫폼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이픽 운영에서는 봉사기업 협력 협정으로 사회공헌형 플랫폼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26년 핵심 키워드인 필더북, 필코노미를 활용하여 강정과 공감을 중심으로 감성 기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세 축을 연결하여 모두를 위한 열린 독서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로암 이 도서관 아이프리인데요. 처음 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아이프리에서는 기존 제공했던 단순 읽기 형식의 플랫폼에서 참여로 확장된 플랫폼을 운영 중입니다. 추천도서, 한줄평 및 칼럼, 북트레일러, AI 추천도서 등으로 이용자의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독서활동 참여 및 콘텐츠 공유를 통한 독서 문화를 나누는 점을 향상하기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아이프리 도서관 내 활동 스케치 게시판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곳에서는 기존 진행되었던 독서문화 프로그램 결과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추가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이플의 2026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계 명사 및 작가 칼럼을 정기 기고받아 아이플의 인지도 확산 및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아이플 이도서관의 홍보 및 이용자 교육을 연계 및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 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콘텐츠 이용 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장애 비장애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통합 이벤트 등을 통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통합 참여형 독서문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아이플의 2026년 대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나의 노트 한줄평등 독서 이력을 공유하고 칼럼니스트 운영을 통한 이용자 참여 독서 활동, 독서에 대한 흥미와 홈페이지 유입을 위한 독서 참여 이벤트, 추천 도서, 칼럼 북트레일러를 통합 제공하여 이용자 책 작가를 연결하는 아이플이 북살롱, 아이플이 리터러시 교육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형 독서 프로그램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26년의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픽입니다. 마이픽도 좀 보시려고 홈페이지 화면을 준비해봤는데요. 마이픽은 온라인 분업 제작과 피드백 구조를 통해 제작되는 도서의 품질을 높이고 제작 도서가 아이프리로 서비스되면서 제작과 이용, 피드백의 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더불어 개인 봉사자뿐 아니라 약 30개의 기업과도 연계하여 봉사를 통해 도서 제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이픽은 사회공헌과 독서문화 확산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로서 더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에 보고 계신 화면은 마이픽 홈페이지 내 메뉴인 실로암 이야기입니다. 마이픽은 단순히 도서 제작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가 내가 제작한 책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보고 이것이 인식 개선으로 연결되고 프로그램의 마이픽 봉사자를 활용하여 진행되는 등 제작과 이용을 넘어 큰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이픽의 2026년 목표 보시겠습니다. 먼저 봉사자 주도의 참여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 콘텐츠를 강화하고 참여 지속 검수 역량 강화, 기업 협력 확장, 그리고 점자 100주년 연계 캠페인 아이프리 마이픽 연동을 핵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작에는 봉사자, 이용하는 이용자, 공유의 가치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표 프로그램인데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확대, 고등학생 봉사 시범 사업, 점자 100주년 상시 이벤트인 마이픽 점자 장로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사회 중심의 사회공헌형 플랫폼으로서 확대 및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25년까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 진행되었었는데요.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아이프리와 마이픽과 연결하여 그 결과가 다시 두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6년에는 참여 이후의 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더 체계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년에는 독서 프로그램 운영 기조를 한번 세워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프로그램 결과물에 대한 의미 있는 2차 활용이고 두 번째, 과정 공유에 대한 아카이브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미 있는 2차 활용을 통해 많은 이용자가 함께 읽고 생각을 하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공유 아카이브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운영 과정 및 기록을 공유하고 이를 추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운영 기조하에 디지털 기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프리 이도선관 운영과 연계한 신규 온라인 독서 콘텐츠 프로그램인 아이프리 북살롱을 신설하고 밀도 있는 인문학 콘서트 운영, 힐링하는 글쓰기 활동 확대, 체험형 프로그램의 도슨트를 제공하는 운영 책방 및 읽어주는 미술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열린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표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힐링하는 글쓰기의 경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추가 개설의 욕구가 있어서 6회에서 8회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고요. 인문학 콘서트 같은 경우는 기존 콘서트에서 조금 더 밀도 있는 콘텐츠와 강사로 넓은 주제로 이용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2026년 주제인 필코노미에 맞게 트렌드함과 감정 및 공감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참여자 중심의 심화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구 하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lone we can do so little, together we can do so much.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혼자서는 작은 일만 할 수 있지만 함께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쉐어링 라이브러리는 바로 이 함께함의 힘을 믿는 도서관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도서관과 함께 공유하는 순간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2026년 소통과 공유로 더 단단해진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역 프로그램 개발 새로운 모습입니다. 실험부를 발표를 맡은 디지털 기술지원부 기술을 맡은 이재찬입니다.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상과 활동성을 결정하는데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부에는 오랫동안 많은 분의 손과 발이 되어 왔지만 이번에 우리는 더 세련되고 더 편리한 리본 프레임워크라는 새로운 옷을 입히기로 했습니다. 먼저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실럼브엘의 메뉴 방식은 글자 위주의 목록이었습니다. 마치 목차만 있는 두꺼운 책 같았는데요. 기능을 찾으려면 하위 메뉴를 하나하나 열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실럼브엘은 리본 프레임워크를 통해 달라졌습니다. 아이콘과 텍스트가 결합한 시각적인 구조입니다. 이제 메뉴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아이콘이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전적인 느낌을 벗고 이제는 현대적이고 프로페셔널한 도구로 거듭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기능 발견의 용이성입니다. 기존에는 특정 기능을 쓰기 위해 편집을 누르고 그 안에서 다시 삭제 도구를 찾는 등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리본 메뉴는 이 숨겨진 기능들을 밖으로 시원하게 꺼내놓았습니다. 클립보드, 삭제 및 삽입, 찾기 및 이동처럼 성격이 비슷한 기능들을 그룹으로 묶어 배치했습니다. 이제 탭 한 번만 클릭하면 관련된 모든 도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이콘만 봐도 이게 삭제구나, 이게 찾기구나 라고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 힌트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학습 곡선의 완화입니다. 처음 실루암브레를 접하는 분들은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걱정을 하곤 합니다. 단순한 메뉴 이름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리본 메뉴 위에 마우스를 가만히 올리면 해당 기능이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는 툴팁이 나타납니다. 별도의 매뉴얼을 찾아보지 않아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을 익힐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말을 걸며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맞춤화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주 쓰는 기능이 다른데요. 어떤 분은 문서 최적화를 자주 누르고 어떤 분은 전자 변환을 수시로 합니다. 리본 프레임워크 상단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주 쓰는 기능을 이곳에 쏙쏙 골라 담을 수 있습니다. 메뉴 탭을 옮겨 다니지 않아도 나만의 도구 상자가 항상 상단에 고정되어 여러분의 작업을 기다릴 것입니다. 실루암브레일이 여러분의 습관에 맞춰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옷이 바뀐다고 해서 실루암브레일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새로운 옷은 여러분이 점자 편집이라는 본질적인 작업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복잡한 메뉴를 찾는 데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더 가치 있는 창작의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전문적인 새로운 실루암브레일,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T&IT 일단 한번 써보자고 중도 시각장애인 AT&IT 역량 강화 사업의 발표를 맡게 된 기기지원팀 김지훈입니다. 네, 본 사업은 기기지원팀에서 시책 사업으로 2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본 사업의 목표는 보조과 기기 대여와 교육을 통해 중도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자체는 기존 운영하던 보조공학기기 대여 사업에 크게 다르진 않지만 대상과 방식 그리고 연계 과정에서 조금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기존 사업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달라진 점은 대상자입니다. 기존 사업이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이번 사업은 중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 과정 역시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단순 보조공학기기 대여에 그치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보조공학기기 활용 교육과 AI 활용 교육 과정을 새롭게 개설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획 의도입니다. 왜 사업 대상자를 중도 시각장애인으로 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급처를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장애인고용단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각 학교, 각 대학교의 장애학생 지원센터고요. 세 번째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교부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각 지역에 광역보조기기 센터가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장애인 고용단과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재직자, 재학생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중도 시각장애인이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공학기기를 제공받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정보통신 보조기기 교부 사업과 보조기기 센터에서는 시각 장애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 유형을 다루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만의 보조공학기기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는 실정이라 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여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정 기준입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본 사업은 사업 대상자를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중도 시각장애인과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 구직 활동을 하는 중도 시각장애인 모두 사회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여 기기인데요. 대여 기기는 두 가지 품목입니다. 하나는 점자 정보 단말기인 한손에 6, 둘째로는 플로이 탭이라는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보조공학 기기입니다. 플로이 탭에는 MS 오피스와 한글을 설치하여 원활한 서류 작성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여 과정에서의 차이점입니다. 기존 사업에서는 세 단계로 서류평가, 활용평가, 기기 대여 이렇게 운영되었지만 신규 사업, 이번 사업에서는 서류평가, 대면평가, 심의위원회, 그리고 대여와 교육 총 5가지 과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대면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면평가 때 사용할 면접 평가표가 띄어져 있는데요.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상황, 디지털 기기 사용 경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희망, 학습 및 훈련 의지, 환경 요인 및 기타 사항 총 5가지 항목으로 1대1 인터뷰를 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생활 상황, 보조공학 기기의 필요성, 활용 가능성, 학습 및 구직 활동에 대한 의지 등을 파악하고 심의위원회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업 담당자인 저와 디지털기술지원부 장한경 부장님, 박효영 팀장님, 자립생활센터 지석봉 센터장님, 남정환 부장님, 평생교육팀의 유현서 팀장님으로 구성되었고요. 대면평가를 통해 나온 자료를 토대로 보조공학 기기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학습 의지와 구직 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보조공학 기기 대여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총 7명에게 보조공학 기기가 대여되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운영입니다. 교육 과정으로는 보조공학기기의 기초적인 활용 교육 4회, AI 활용 교육 2회, 총 6회차의 교육이 진행되었고요. 단순히 보조공학기기로 대여로 끝나는 단발성 사업이 아닌 이용자가 보다 실질적이고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학습 활동에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이용자의 대여와 교육 전후의 자기 효능감 변화를 측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했습니다. 네, 화면에는 한 이용자의 자기 효능감 변화 척도 결과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들의 자기 효능감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사업 계획 단계에서 정보 접근성, 기기 활용 역량,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사회 참여 총 4개 영역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효능감 변화 척도를 제작하였고요. 기기 대여 직후와 기기 대여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각 1회씩 평가를 진행하여 이를 통해 자기 효능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얼마나 증가했는지 변화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대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대상자 4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상자 4명 모두 자기 운영한 점수가 사전보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 이용자는 153점에서 171점으로 18점 증가하였고 B 이용자는 145점에서 164점으로 19점, C 이용자는 145점에서 175점으로 30점, D 이용자는 119점에서 180점으로 61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평균 점수는 140.5점에서 172.5점으로 약 32점 상승하였고 평균 향상률은 24.4%로 목표했던 10%에 비해 14%나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대여와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본 사업이 중도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디지털 활용 역량 그리고 사회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대여 이후의 활용 과정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기의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가 해당 기기를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별 보조공학기기 대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대여 기간의 연장과 반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기가 실제로 학습이나 보직 활동, 직업 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 대여 기간을 연장하고 반대로 활용도가 낮거나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기기를 반납하거나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운영 경험을 토대로 향후 사업에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교육 과정을 더 정교화하여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중도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풍요롭게 세상과 더 가깝게 모바일 웹 서비스 통합 실로암 폰에 관련해서 발표를 하게 된 정보미디어팀 김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미디어팀은 저희 정보접근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실로암 폰의 웹사이트하고 아이프리 웹사이트입니다. 실로암 폰의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TTS를 이용한 일간지, 매거진, 아니면 녹음도서라든지 아니면 TV 라이브 같은 엔터테인먼트 이런 소리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는 웹사이트이고요. 아이프리 같은 경우에는 새 소식이라든지 증권, 금융정보, 정보마당 등 텍스트 콘텐츠 위주의 포털 웹사이트입니다. 실로암 폰에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 처음 사이트가 시작이 되었고 아이프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부터 바로 시작이 되어서 꽤 오래 운영 중인 사이트입니다. 먼저 아이프리 웹이 왜 변화해야 되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가 먼저 나옵니다. 아이프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텔넷이라고 예전에 검정 화면에 흰색 글씨만 있는 삐삐삐삐 소리 나는 전화기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텔넷이라는 접속 방식을 통해서 접속하는 것도 저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제거하였고요. 그 이후로부터 전자메일 연동하는 거, 자유 게시판, 동호회 기능들 저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 제거하였고 전년도에 도서문화팀에서 좀 중점적으로 좀 진행하였던 전자도서관 데이지 도서 코너 부분도 별도의 홈페이지로 분리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프리에서는 이제 의미 있게 지금 사용되는 콘텐츠로는 새 소식이라든지 증권 정보, 문자 발송 등 극소수 일부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용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쪽은 뭔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폰의 앱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폰의 앱은 저희가 16년 해당 이미지를 사용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보셨겠지만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 올드한 디자인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기능 개선을 통해서 TV 라이브라든지 유튜브 라이브 등등을 추가하다 보니까 기존의 테마와 맞지 않는 디자인들이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도 뭔가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하면 유사한 컨텐츠도 가지고 있고 변화가 필요한 두 웹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출발선에서 이 작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통합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생각을 하였고요. 플랫폼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어떤 메뉴를 갖고 갈 것인지, 그러면 우선시되는 콘텐츠는 무엇인지, 그 이외의 것들은 어떻게 그룹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은 이렇게 구성을 하자, 메인 화면 하단에는 어떻게 하자. 네, 그렇게 해서 나온 메인 화면이 이런 구성입니다. 기존에는 뭐 아이프리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테마, 신랑 포네 같은 경우에는 갈색 테마였는데요. 저희 통합하는 사이트는 흰색과 남색과 진홍색 이 세 가지 색을 조합하는 테마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실루안 포네의 메뉴들을 최전면에 그대로 유지하였고요. 아이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새소식 기능 그리고 증권 관련된 기능을 최전면에 다시 배치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 화면 하단에 게시판 기능들은 서로 통합해서 별도로 그룹핑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기존의 실루안 폰에서 재생하는 화면입니다. 지금 갈색 테마로 되어 있고 위쪽에 보면 재생 화면이라든지 뭐 전진 후진 버튼들이 이게 반응형으로 만들어져서 화면 크기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 저시력 분들이 특히 조금 더 크게 와닿으실 것 같고요. 이게 아까 포네 쪽에서 나왔던 라이브 재생 화면입니다. 이게 메뉴인 건지 이게 재생 화면인 건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웠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테마에 맞추어서 바뀌게 됩니다. 위쪽에 보면은 실시간 채널 관련된 방송 화면이 별도로 완벽하게 고정이 되고 그쪽에 테마 색까지 부여하다 보니까 내가 이 채널을 청취하고 있구나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저희가 어찌됐든 포네가 소리 게시판 위주다 보니까 아이프리 게시판 중에 일부는 이렇게 그룹핑을 하였습니다. 새소식, 공개자료실, 뉴스 매거진, 문자 보내기, 증권, 금융정보, 그리고 정보마당 이런 사이트들은 이런 게시판 텍스트로 된 게시판들은 별도의 그룹핑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게 기존의 아이프리 공지사항입니다. 게시판 화면인데요. 이것도 깔끔하게 저희가 한번 작업을 했지만 그것도 저희가 메인 테마에 맞춰서 남색과 진홍색 그리고 검정색, 흰색 테마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맞추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아직 오픈은 못하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이거 전환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URL은 폰의 URL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기존의 웹아이프리를 접속하시던 분들의 조금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6개월 이상은 아이프리 URL로도 접속하시게 되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로가기 기능들은 다 남겨두을 거고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별로 안 좋네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프리나 포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닝 센터라든지 아까 얘기 나왔던 전자도서관이라든지 여러 웹사이트들과 연동된 기능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 그리고 보안 작업들을 진행해서 목표는 1월 하순인데 개발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모르는 특이사항들이 계속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월 하순을 목표로 노력을 한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접근성 지원팀으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강민재, 김세연입니다. 저희는 2026년 미디어 접근성 지원팀 주요 사업, 특히 화면 해설 작가 자격증 제도 도입과 관련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팀의 화면 해설 제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접근성 지원팀은 2024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시각장애인 대상 화면 해설 방송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본격적으로 화면 해설 방송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등 국내 주요 OTT 플랫폼과 협업하여 2024년 544편, 2025년 556편, 총 1,100편을 제작했습니다. 올해는 티빙의 친애하는 X, 폭군의 셰프, 웨이브의 콘크리트 마켓 등 잘 알려진 작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OTT 플랫폼에서 화면 해설을 검색하시면 작품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작 목록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 팀으로 연락 주시면 룩 확대 및 점자 팸플릿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팀에서는 OTT뿐 아니라 방송 분야 제작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JTBC와 협업하여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방송을 매년 4만 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부산국제영화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서울국제 노인영화제 등과 협력하여 60편 이상의 베리어프리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제 상영작으로 편성하는 등 예술 영향에서도 시각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작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많이 제작하는 것을 넘어 고품질 화면 해설 제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JTBC 화면해설 방송은 시각장애인과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통해 품질을 검수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피드백을 반영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도움을 주신 모니터링단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화면해설의 품질은 검수만으로 완성되기 어렵고 무엇보다 대본을 작성하는 작가의 역량이 핵심입니다. 현재 화면해설 작가는 여러 기관의 교육을 통해 양성되고 있지만 자격이나 검증 기준이 없어 작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정한 품질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실로암은 화면해설 작가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고품질 화면해설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네, 자격 도입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화면해설 제작 품질을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 검정을 통과한 작가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화면 해설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로암은 2024년부터 작가 양성 교육을 시작하여 현재 4기까지 총 29명의 작가를 양성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 이후 자격 검증을 진행하고 통과한 작가를 실무에 투입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화면 해설 제작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기반이 됩니다. 전문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때 화면 해설은 시각장애인 이용자 중심의 전문 서비스로서 더 확고히 정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실로암은 장애 동료 상담가, 장애인 인권 전문 강사, 장애인 인식 개선 전문 강사 총 3개의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2026년부터 화면 해설 작가 자격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민간 자격 등록을 신청한 상태이며 제출한 운영 규정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빠르면 2026년 2월 말부터 본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성공한 자격 제도로는 수어 통역사, 바리스타 등이 있습니다. 화면 해설 작가 자격도 이처럼 모두가 알 수 있는 자격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단계에 도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해설 작가 자격 제도는 단순한 자격 취득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미디어 접근성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디어 접근성 지원팀은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과 현장 중심의 품질을 바탕으로 누구나 예술과 문화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